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진소의 대표 세무사 황범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어요. 제가 다른 법인에서 일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됐고, 그래서 양포 세무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양성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법이 계속 바뀌고요. 시행령 기준도 계속 바뀌고, 심지어는 국가에다가 제가 비과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려서 해석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납세자가 내가 주택을 매각했을 때 이게 비과세인지 아니면 중과세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세법이 개정이 되고 또 허점은 걸 또 막고 하는 과정에서 법이 누더기가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따라가게 벅차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세법이 약간 엉망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피해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세무서 납세자부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제 납세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서장 나와 하고 막 소리도 지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특히 주택과 관련된 뭐 비과세, 박탈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슈는 주택을 매각하면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근데 비과세가 안 되면 일반과세가 돼야 되고, 일반과세에서 넘어가서 잘못하게 되면 중과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세법은 비과세가 아니면 바로 중과세로 넘어갔거든요. 1세대 1주택자의 매각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자의 매각이 되는데, 1세대 2주택자의 매각부터는 세율을 20% 중과하고 장기고용 특별공제를 배제하다 보니까 세금이 없었던 줄 알았던 납세자가 갑자기 4억, 5억의 세금 막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 사실 그 당시에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세율을 중과한다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든지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정과 개정을 거쳐서 어려워진 세법 외에도 다른 요건들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 해석의 원칙의 차이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를 제재하게 한 세법이 계속 누더기처럼 만들어지다 보니 세법이 어려워졌다. 또 맞는데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또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6이란 형상을 봤을 때 한쪽에서 보면은 6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9죠. 저희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똑같은 사실관을 놓고 봤을 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부당한데 과세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반면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과세입니까? 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세법에도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 해석의 원칙입니다. 엄격 해석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이 어쨌건 그 실질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 해석 원칙이 부딪힙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례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과거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봤던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5,040가구가 세입자 1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됐다. 자, 9월까지 다 내보내고 이거를 부시려고 했는데요. 한 세대가 안 나와서 못 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다가 6월 1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6월 1일이 어떤 날이죠?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내가 6월 1일에 단 하루라도 이 주택을 보유하면 1년치 보유세인 재산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개포주공 아파트는 그 시기를 넘긴 거죠. 부시지 못한 채 6월 1일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슨 세죠? 지방세. 근데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또 세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예요. 국세청에서 과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내역을 따와서 그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 공무원들이 이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로 과세할까? 아니면은 이거를 감면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과 법적으로 재산세 과세 내역을 그대로 따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했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5,040가구 중 이 개포주공 아파트 외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2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 중과세, 4주택자 중과세까지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율촌에서 근무했을 때 했었던 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었을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야, 너 이거 못 푸셨잖아. 그리고 형태가 여전히 주택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인 건데 단수 조치가 다 됐고 단순히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고 사람도 살지 않고 저기 한 세대만 들어있는 저런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주택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실질이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은 첨예하게 다퉜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납세자 패입니다. 결국 국가가 이겼어요. 이 멸실하지 못한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 결론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실질과세 원칙의 법 적용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 절차라든지 또 행정상의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기에도 사실 어려웠던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인용 결정이 났다면 다른 사이트들 역시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심판관들 회의에서도 이 결정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종부세 얼마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그 주택을 보유하셨고 나이도 꽤 있으셔서 이제 공제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 세액공제들이 들어가다 보면 본인은 종부세를 얼마 부담 안 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크게 나오고 그래서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주택을 한 채를 더 갖고 계셨는데 1914년도에 신축된 주택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면 뭐 넉갈에 다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뭐 당연히 뭐 단전단수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냥 폐가입니다. 되게 흉물스러운 폐가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주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나와 있다 보니 이분의 다른 삼성주택이 2주택자로 봐서 종부세가 중과된 것이죠. 그 당시 납세자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고 사실 뭐 1914년도에 신축돼가지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 벌써 50년도 넘었고 사람이 안 사는 지도 50년도 넘었고 본인은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주택인데 주택수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중과세됐다는 사실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불복권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결과는 납세자 패 결정이 나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를 따라가는 종부세 이기 때문에 재산세 내역을 미리 다 바꿔서 왔었어야지 사실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하나만을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세법에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하고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과세가 안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일지라도 사실 이게 행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에 대한 걸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요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공부상 용도에 더욱 치중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 실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는 특히 공부상 용도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 행정상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재산세 과세 내역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에 더욱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세무사 역시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시대에서 세법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납세자들도 이해하고 알기 쉽고 그리고 대리인도 정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